잘키자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. 뭐, 죄송합니다. 이 녀석이 놀자고 자꾸 와서 장난을 걸어가지고요. 얘는 이름이 무학이에요. 무학이. 자, 됐지? 둥기. 됐지? 가서 놀아. 이래야 되니까. 옳지. 가자. 가. 이거 죄송합니다. 이 유기견을 한 마리를 또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한 80 먹은 노인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새끼 난가 보고 이쁘다고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며칠간은 이뻤겠죠. 그리고 뭐 냄새나고 오줌똥 못 가린다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1년 반을 방치를 해가지고요. 얘는 제가 데려오기 전까지는 하늘밖에 모르는,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애예요. 그래서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다른 곳에 입양을 시켜주려고. 그래서 좀 뭐 이리 와 앉아 이렇게 손 좀 줘봐 이런 것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못하니까 제가 이름을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은 제가 훈련을 시켜서 하나는 대졸이고 하나는 고졸인데 아직 얘는 무학이니까 무학으로 졌어요. 그래서 무학아 그러면 지금 와요. 자기 이름인 줄 알고.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. 오늘 제가 영상 녹화를 하게 된 거는 오늘은 제가 좀 쉬려고 그랬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참 쉴 수도 없고 제가 쉬는 게 이거예요.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. 수년 전에 제가 그 아이들 입시 대입 지도를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아이들 맡아놓고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2번 쉬는 걸로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시까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뭐 성인병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2년 전에 한번 쓰러졌겠어요. 거의 그때 이제 거의 갔죠. 근데 운이 좋게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회복하고는 한 달간 공백이 있어가지고 생각 끝에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을 갈까 이러다가 몇 군데 찾아보다가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. 정선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정선 군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정선 군이 굉장히 크거든요. 한 개 군이에요. 그래서 그곳에 올해 그 초등학교 입학생이 군내에 300명이 드디어 깨졌다고 300명이 안 된대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쇼크를 먹고 그러면 내가 와서 한번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하자. 아이들이 일단은 모든 애들이 교육이 문제니까 그 시골이지만은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교육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올 사람이 많다. 그래서 내가 재능 기부를 할 테니까 약간의 그 사북 고안 지역 그 카지노에서 돈 지원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시설도 많이 지어놓고 거의 놀고 있어요. 그거 하나 빌려서 아이들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공부 지도는 내가 훈수를 둘 테니까 이렇게 차근히 공부를 시키면은 적어도 서울대 10명은 간다. 내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그때는 뭐 긍정적으로 그래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. 맨날 뭐 그 카지노에서 그 탄광지역 개발 그 투자로 엄청난 돈을 주는데 그걸로 전부 다 뭐 아이들 무상급식 뭐 그 체육시설 만들고 무슨
레크리에이션 센터 만들고 몇백억씩 들여서 그 짓은 하는데 교육에는 투자를 안 해요. 참 이상하죠.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들로 만들려나 봐요. 참 그때는 내 말이 좀 설득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가서 한 2년 이래도 섭정을 좀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계속 전화로 아니면 주말에 방문해서 이끌어 줄 텐데 아쉽네요. 하여튼 그 사북 고환 많이 들어보셨죠? 그곳에 가면 서점도 하나 없어요. 서점도. 어디 가서 서점도, 문방구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애들은 많아요.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인재가 있고, 거기도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도 많고, 그 지역 인재를 키우고, 뭐, 사북 지역에 그 장학단체 그 지원 나와서 적립금만 50억이 그 당시에 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, 웬만한 전문학교를 가도 돈 주고, 그 시골에 있는 4년제 대학 가도 인재 났다고 돈 주고, 저는 그거보다는 그걸 공부하는데 투자를 좀 해줘가지고 아들 시설 갖추고 해서, 지방대 갈 거 서울에 연고대 보내고, 그게 진짜 장학이지. 간 애들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, 놀러 가는 대학 가는 것,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돈을 주고 그러더라고요. 어차피 뭐 세상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. 그래도,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이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오늘 그 답변을 드리는데요. 그, 최근 몇 번 댓글의 내용이 거의 다 선행 학습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. 지금 전번에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도 했지만, 중학교 1학년도 이제 시험을 안 본대요. 전에는 중학교 가서 1학년 때 아차 싶어서 공부를 시켰는데요. 공부야 시키죠. 열심히 시켰는데 쏘갔다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5월 달에 느끼는 걸 이제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느껴요. 그만큼 잘 모르는 부모들은 돈 드릴 것 다 드리고 선행할 것 다 했는데 그냥 멘붕에 확 빠지는 거죠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선행은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중학교 제가 그랬잖아요. 3학년 2학기 수학도 다 못 배우고 가서도 경시대에 가서 상 받는다고 제대로만 밟아 올라오면은 서울대 가서 전혀 문제 없고 특목고 들어가서도 수미양가의 수학 다 수 맞는다고. 근데 무슨 선행을 그렇게 했는지. 그래서 제가 또 아까 그 몇몇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 뭐 이렇게 그 강사들이 올린 걸 보니까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수학 정석을 중학교 초등학생도 수학 정석 거기다가 일단 수학 정석을 끝내고 그것도 실력 정석을 한대요. 진짜 뭐 듣지만 않으면 욕이라도 확 퍼붓고 싶네요. 그건 아니거든요. 진짜 아닙니다. 진짜. 그런 거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수학 시험 보고 그때 이제 뽀록이 확 나는 거죠. 그러면은 학원 가서 따지고 싶어도 따지지 못하는 게 그 많은 애들 중에 또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. 얘는 만점 맞았는데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.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. 심지어 지금 아까 여기 정리를 하다가 우리 무학이가 내가 저기 꽂아놓은 서류를 옛날 서류를 이걸 다 물어뜯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거를 뜯어야 될 건지 안 뜯어야 될 건지 모르고 그냥 막 뜯어난 거예요. 이 사방 이빨 자리. 교육이 무식해서 그런 거 뭐 어떻게 합니까? 나무라지도 못하고 제가 이거 아끼는 건데 이 2003년도에 그 유명한 이효상 선생님이
해준 선지어이라는 거거든요. 자, 이 선지어이 옛날엔 요거 한 장으로 끝났어요. 요거 한 장으로. 이 안에 애들은 나머지 선지어이는 다 알고 이 정도는 좀 중위권 애들조차도 좀 해라 해가지고 준 게 이 선지어이예요.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가서부터 나와요. 여기 가 보이시죠? 가서부터 가, 나,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여기 하로 끝나죠? 하로. 하. 그럼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사전이라고 보면 이거 전부 다잖아, 이거. 이거 한 장으로. 근데 요즘은 어때요?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해도 모자라요.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? 할 거 안 했단 얘기예요. 그리고 선행만 뒤따 해댄 거예요. 뭐 사상 누각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고급어 쓰긴 쉽네요. 그 정도까지 왔는데. 적어도 잘 키우자 TV에 오신 학부모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. 돈 아까워요. 그런 돈 있으면 조금 떼어가지고 저 보내주세요. 우리 저 무학이 사상충 치료 좀 받게. 그리고 수많은 그 고양이 밥 좀 맛있는 거 가끔 간식이라도 또 사료 말고 간식이라도 주게. 농담이고요. 그러니까 심각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좀 와야 되겠고요. 빠르면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. 학생들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는 건 사실 방학이거든요. 학기 중에는 진짜 어려워요. 학기 중에는. 방학 때 싹싹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들 할 거를 다 미리미리 알려드릴게요. 방학 때. 방학 굉장히 짧거든요. 딱 한 과목 하기도 바빠요. 제가 수년 동안 해본 결과 그거 무슨 부표식으로 이것저것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못합니다. 고3 기준으로 딱 한 과목 자기가 취하겠던 거 하기 바쁩니다. 그래서 모르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. 제일 안 된 애들이 예비 고3 때 뭐 기숙학원이나 가가지고 전 과목 다 해오는 거. 그거 진짜 바보짓이거든요. 쓸데없는 짓이고.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해드릴 테니까, 그리고도 충분히 전교 1등 할 수 있을 만큼 해드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. 뭐 아무리 좋아도 뭐 지가 싫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, 그래도 댓글 내용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속에서 분이 화가 치밀어요.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.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제도가 내신이란 족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뚫어야죠. 그거 못 뚫으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 입시는 중1부터 시작이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 충분히 해놔야 고1부터 시작되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. 고1 첫 번째 내신부터 대학 시험이잖아요. 그거를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이상한 선행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과목에 너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그럴 거예요. 모르시니까.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보이는데, 요즘은 대부분이 한 집에 한 해, 많아야 2명 가리키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터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초등학생 부모님들 지금 좀 공부가 안 된다고 시행착오 있다고 실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반고 가서도 전교 1등 합니다. 제가 아주 전교 1등 무시하거든요. 왜 무시하느냐? 좀 한다 하는 애들은 다 특목고로 빠졌어요. 어쩌다 드물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성각이 있으셔가지고 안 보낸 부모 일부 한 5학교 건너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,
나머지는 특목고에다 떨어졌거든요.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전교 1, 2등 다퉈요. 그런데 걔네들 못 따라가요. 대충 학원 믿고 그냥 해왔던 부모들은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.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전에는 뭐 개천에서 욕난다 그리고 근데 지금 개천에서 이무기도 안 나요. 얼마나 망가졌으면은. 전에는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때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바짝바짝 튀어 오르거든요. 그때는 내신이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저게 도대체 대학교 가면 저 고등학교 가면 대학이나 제대로 갈까 이런 애들도 서울대 가고 그래요. 그건 내신에 관계없이 자기 소신 있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실력을 쌓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애들 받아놓고 보면은 학교는 왜 보내나 싶어요. 그래서 좀 주무시고 와라. 그래서 여기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하자. 그런데 비평준화 때는 그래도 저기 시험 봐서 가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좀 잘 나간다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여고나 남고나 사실 풀이 자랐거든요. 포렇게 풀이 자라요. 근데 지금은 먼지가 뽀얗습니다. 그러니까 체육 시간 공 하나 던져주면 미친 듯이 뛰어요. 그날 공부 틀렸죠. 집에 와서 그냥 그러기가 돼가지고 떨어지기 바쁘고.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살펴보시 못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시절이 왔어요. 그래서 웬만 급한 대로 선행은 하지 마시라. 절대로. 선행할 게 따로 있어요. 과목에는 없지만 국어 무한 선행, 영어 어느 정도 선행인데 어법은 아니에요. 초등학교로 왔을 때 뭐 독해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뭐 그럼 토익 토플 걔네들 토익 토플에 하는 부모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부모가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. 그 영어 어휘 하는 게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? 그러면 한글 뜻만 얘기할 거예요. 그 언어 공학적인 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 애를 갖다가 초등학교 때 토플 토익 한다고 고문을 해놓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. 한 명도 못 봤어요. 다 이대로 살기 싫어해서 하는 거죠.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 공부에 제발 질려라. 공부에 치여서 일찍 돌아가셔라. 뒤로 이렇게 되라. 이거 시키는 거예요. 그런 거 시키니까 아이가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. 공부라는 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. 예습을 철저히 해서 학교 갔을 때는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. 가서도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잖아요. 그리고 너 이거 풀어봐 했을 때 착 풀었을 때 그 기분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학교 가는 것도 무거운 걸음으로 납덩어리 발에다 달고 가는 걸음으로 밀어 가고 그 숙제 시간 검사 시간 되면은 왠지 불안하고 우리 때는 두들겨 터졌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. 뭐 안 해가도 그만 뭐 해도 그만. 요즘요 애들이 학교에서 책도 안 가져와요.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생도 제발 교과서 좀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지 좀 가져와라. 그래 내가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니까 가져와라. 일주일도 더 걸려요. 와서 여기 와가지고는 아차 이러고 머리 한번 극적극적 그리고 끝이에요. 그 다음날 또 안 가져와요. 뭔가가 집중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우리 때는 얻어 터지기 싫어가지고 뭐 여기다 적잖아요. 손바닥에다 볼펜으로 막 잊어버릴까봐 적고.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애들 중에는 또 뭐 옛날 애지만은 그래도 한 문제 틀리면 여기다 볼펜으로 뭐 써요. 이거 뭐니 보면 죽자. 뭐 일본어 이름 아니에요. 죽자. 닭개콘가? 하여튼 어쨌거나 그 선행에
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. 그렇게 선행을 하고도 서울 시내 그 많은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정시 합격자 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. 제가 보기엔 서울대 정시학이 진짜 좋아졌는데 다 엉터리 선행을 해가지고 다 체해가지고 가기 전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기 전에 다 미리 다 체하는 소화 안 되는 그런 거 모래 보따리 모래 주먹밥 이런 거 먹고 가가지고 좋은 거 못 먹잖아요. 다 체해가지고.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선행 제가 하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. 그 아이 수준은 봐야 되거든요. 서울대 가는 애들도 선행이 필요 없었는데 없는 게 맞아요. 그거 학년에 맞게 다져가는 것도 할 것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. 그거 싹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선행. 선행이 왜 나쁘나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 선생님 그 학원 선생이 내가 초등학생인데 정석 수학을 한다고 쳐요. 그럼 숙제 내요. 그러면은 애가 다 풀어가면은 선생님 할 일 없죠. 그럼 그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. 당연히 못 푸는 문제 내죠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? 자기가 풀 생각 안 해요. 조금 풀다가 막히면은 학원으로 가서 선생한테 물으면 가르쳐 주니까요. 자, 그럼 어려운 문제 암기를 했든 이해를 했든 어쨌거나 다시 풀려면 풀 수 있을 정도까지 해도 그거는 선생의 실력이거든요. 아이의 실력이 아니고. 다들 선생 실력을 가지고 그때 땜빵 하는 거예요.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.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시험 한번 딱 보고 멘붕에 확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. 2학년 1학기면요. 아직 시간 넉넉합니다.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은.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. 고1. 중간고사 보고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. 제가 그 평준화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엄청 놀아가지고 그나마 형이 뭐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이런 애들 동생이 왔어요. 그래서 얘도 그 이상 갈 거다. 그래가지고 저한테 맡기러 왔는데 예비 고1들요. 그래서 풀어보니까 문제 풀이를 시켜보니까 이거 좀 풀어봐라 그랬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어요. 제가 너 혹시 근해 공식이라고 있지? 그랬더니까 예 하더니 그게 언제 때 배운 건데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거 알아야 되는데 하니까 선생님이 근해 공식은 고등학교 가면 안 나는데 안 나요. 선생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걸로 푸는 문제 시험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거 없이 수학이 안 됩니다. 고등학교 수학이. 아마 그런 애들이 지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. 저는 이 과목 같은 데 갇혀서 있다 보니까 바깥의 세상을 정확히 모르고 오는 애들만 가지고 득달해가지고 과거를 파등게 쳐가지고 본 것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고 지금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네요. 어쨌거나 이대로 가다가 훗날 뒤통수 맞지 마시고요.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저 학원 선생들처럼 뭐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. 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래. 부모 입장에서 정확히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시키죠. 맞잖아요.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는데 선행에 대해서 영상은 제가 올릴 거니까 그때 결정을 해도 좋고 지금 학년에 충실해라. 또 그러면은 또 선행이 심한 동네 가면은 마땅히 보낼 학원이 없어요. 자기 학년 내가 중2인데 중2 수학을 배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. 요즘 보니까 전부 다 중3 아니면 최소한도 중3 아니면은 고등학교 정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치료를 할 곳이 없더라. 요즘 얼마나 좋아요.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인터넷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. 그리고 세계에서 인터넷 강자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
그리고 세계에서 택배 제일 빠른 게 우리나라예요. 저 뭐 호주나 캐나다 가보세요. 한 달 걸립니다. 우리는 오늘 주문해서 내일 안 오면 난리 나잖아요. 그러면 인터넷으로 책 주문하고 강좌 제대로 들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아니면 뭐 힘든 거 있으면 잘 키우제 TV 와가지고 질문하면 되는 거고요. 얼마나 교육을 부모가 시키려고 들면은 최고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잘못 보면은 초등학생들 어학 연수 보내고 갔다 와서 영어는 뭐 할 줄 몰라도 뭐 얘가 비행기 타고 안에서 승무원하고 말을 주고 받아요. 그러면서 가슴 뿌듯하고 지방에 있는 전문학교 가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어떻게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또 어학연수 가고 수억 써요.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잘 키우제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, 제 말대로 제 말을 요만큼이라도 좀 믿고 그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내일 모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